괜찮나? 안 괜찮네 이 새끼. 자 합시다. 저번 시간에 했었던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 건데, 우리가 일단 어떤 값이 주어질 건데 걔가 0보다 크다라는 힌트가 주어져요. 또는 합의 최소를 묻거나 곱의 최대를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산술기하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산술기하라는 건 뭐냐면, 둘을 더한 것은 둘을 곱한 거에다가 루트를 씌우고 이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이런 어떤 절대부등식 형태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85쪽에 적혀있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인데, 너는 저식을 외울 게 아니라 이식을 외울 거야. 그래서 저식에다 이거 하나 써놓고 양쪽이 한 2 곱한 겁니다. 그래서 양수라는 힌트가 주어지고 합의 최소를 묻거나 곱의 최대를 묻는다. 그럼 산술기하를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부터 출발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무책임할 수도 있지만 산술기하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얘를 써야 된다라는 눈치를 채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야. 실제로 이 파트는 대놓고 산술기하 이런 좀 힌트들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걸 배우는 순간부터는 산술기하라는 힌트를 문제 속에서 드러나게 잘 안 줘요. 그러니까 주어진 좀 제한된 힌트 속에서 우리가 산술기하를 눈치를 채야 돼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산술기하가. 그래서 언제까지 계속 쓰이냐? 수능이 끝나는 그날까지 산술기하는 계속 이런 식으로 쓰일 겁니다. 눈치를 채기 힘들게. 그럼 방금 전에 산술기하는 양수라는 힌트가 주어져야 됐다면, 우리가 코시 슈바르츠라는 것은 양수까지 필요 없어. 그냥 실수라는 우리한테 조건만 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얘들로 어떤 값의 범위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이건 코시 슈바르츠가 아닐까? 라는 의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맨날 100% 다 맞출 수 있겠어? 어떤 날은 얘가 코시를 쓰는 건데 산술기하를 쓸 수도 있겠죠. 그지? 그 다음에 산술기하를 써야 되는 건데 코시를 쓸 수도 있는 거잖아, 사람이. 그러면 이럴 때 내가 얘를 썼지만 답이 나오기도 하네? 실제로 그래, 얘들아. 산술기하를 써야 되는 문제인데 코시를 써가지고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코시를 써야 되는 건데 산술기하 써서 답이 나오기도 하거든? 그거는 운이 좋았던 걸까? 아니면 사실은 코시를 쓰는 거였던 걸까? 운이 좋았던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아다리가 잘 맞아가지고 운이 좋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제들을 많이 틀려보시고 많이 풀어보시고 하면서 조금 이 문제에 대한 안목을 기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알겠지? 그래서 안목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코시라는 게 주어지면은 우리가 ax 플러스 by의 제곱에 대한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보다 작거나 같은데 각각의 개수의 제곱이 먼저 와요. 개수의 제곱의 합이 먼저 오고 뒤에 있는 문자들의 제곱의 합이 옵니다. 그 둘을 곱한 것보다 얘의 제곱이 작거나 같다가 돼요. 그럼 얘는 어떤 값일 거고 얘도 어떤 값일 거기 때문에 어떤 놈이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그럼 양이면서 오른쪽으로 멀어져 있을 거니까 얘는 결국에 무슨 값으로 나온다라고 했었지? 사이값으로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코시의 최종적인 정답은 바깥값이 아니라 사이값으로 나와. 예를 들어서 요런 거라고 생각을 해봐봐. 이미 이쪽으로 쑥 넘어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100이 될 거고, 얘 같은 경우는 10의 제곱이니까 합차라는 게 보여야겠지. 그래서 ax 플러스 by라는 것이 10보다 10하고 이런 게 있는데, 얘를 이제 우리가 어떤 하나의 t라는 식으로 바라보면은 몇 차 부등식이 돼버리는 겁니까? 그냥 2차 부등식 느낌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앞에가 양이면서 오른쪽으로 벌어져 있을 때 우리는 사이값으로 외웁니다. 그러니까 얘 범위가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 들어가구나. 그래서 최대값은 10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0이구나. 이렇게 찾는 문제들이에요. 알겠죠? 지금 제가 빠르게 복습을 하려다 보니까 산술기하에 대한 중요한 게 하나 설명이 안 됐는데 그건 뒤에 문제에서 설명 한번 더 해줄게. 두 분은 산술기하면 그냥 최대 최소만 찾고 넘어가면 된댔어, 안 된댔어? 뭘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댔어요. 누가 뭐이고 누가 뭐일 때 얘의 최소값이 얼마다 이런 거를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된댔습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가 지금 했었던 거 말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그때 90쪽까지는 했지. 91쪽을 한 번만 펴보자.
91쪽을 펴보세요. 자, 여기서부터는 얘가 코씨를 써야 되는지 산술기하를 쓰는지에 문제가 좀 없습니다. 힌트가 없어요. 앞에 파트는 산술기하 파트 해서 문제 쫙, 코씨 파트 해서 문제 쫙이었기 때문에 그냥 얘 쓰면 답이 나오는 거였는데 여기서부터는 힌트가 없다. 그러니까 잘 봐야 돼. 발전제제 22 보세요. 저 그림이 잘 보면 수직으로 돼 있는 두 벽면 사이에 길이가 20m인 철망으로 막은 삼각형이 있답니다. 그럼 직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삼각형을 무슨 삼각형으로 봐줘야 돼? 직각 삼각형으로 봐주시면 좋겠죠. 자, 그런 다음에 그림을 제가 일정 부분만 가져와서 이렇게 조금 그려볼게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여기의 길이가 20이라는 힌트가 주어졌어. 그럼 우리는 이쪽 벽면에 있는 길이와 이쪽 벽면에 있는 길이는 모르잖아 지금. 뭐를 좀 가정하고 들어가야 될까? 얘들의 길이를 문자로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고 좀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고1 수학상에서도 이런 활용 문제들을 할 때 보통 길이에 대한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 문자들을 A, B, C, X, Y, Z 이런 식으로 가정하고 들어갔었거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바로 세울 수 있는 거 하나가 피타고라스가 있겠지. 불러볼래 피타고라스? 더하기 B제곱은 400이라는 이 힌트가 하나 나오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문제를 계속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이 답장의 밑면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주시오. 그 말 뜻은 이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뜻이겠지. 그럼 얘 둘을 곱한 다음에 2분의 1까지 곱한 거니까 우리는 2분의 1 AB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뜻입니다. 뭐에 뭐를 묻고 있죠? 곱의 최대를 묻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합의 최소를 묻거나 곱의 최대를 물으면 뭐를 써야 될 것 같다? 산술기하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산술기하를 좀 써야 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힌트가 누구밖에 없냐면 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찾아내려고 얘를 써야 되는 거겠지. 그럼 들어가 보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이 둘을 뭐 한 거에다가 곱한 겁니다. 일단 곱한 거에다가. 그럼 얘를 곱하면 A제곱 B제곱인데 걔를 AB의 전체 제곱으로 볼 수 있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 씌워주고 루트를 씌워주고 거기에다 뭐 곱한 것보다 이 곱한 것보다 얘가 더 크거나 같다는 거야. 그럼 루트랑 AB의 전체 제곱이 만나면 얘들은 벗겨지겠죠. 그럼 얘는 2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값을 좀 활용해 보면 얘가 얼마라고 돼 있어? 400이라고 돼 있죠. 집어넣어서 식을 정리하면 2AB는 400보다 작거나 같다고 나옵니다. 즉 AB는 뭐보다는 어떻다? 200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얘의 최대값이 필요하거든. 근데 어차피 얘의 최대값을 가져온 다음에 거기에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B의 최대값이 200이니까 얘를 가져와서 집어넣어주면 최대값은 얼마? 100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됩니까? 그러니까 앞에 것도 물론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학교 시험에는 무조건 나올 수 있는데 조금 배점이 높은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배점이 높겠지. 왜냐면 식도 세울 줄 알아야 되고 그걸로 산술기한지 코씨인지 눈치도 챌 수 있어야 되고 눈치챘다면 마지막 계산까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제부터 계속 쭉 나오게 될 겁니다. 눈치채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안 했던 절대부등식 하나만 좀 더 찍고 넘어갈게요. 87쪽 펴시면 됩니다. 자, 87쪽을 펴게 되면 필수예제 17번 우리가 요거를 증명하는 문제는 학교 시험에 안 나와요. 얘를 문장 하나 띡 던져주면서 증명하시오. 얘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 거냐면 1, 2, 3, 4, 5 문제 있잖아요.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이런 게 문제로 나옵니다. 5개의 명제를 던져주면서 그 중에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그 5개 다 증명해서 누가 참인지를 찾으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오케이? 오케이? 억지로 힘 좀 내고 대답 좀 해라.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해석해야 되는 건 A 플러스 B의 제곱이 4AB보다 크거나 같냐?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AB가 무슨 수로 제한돼 있죠? 실수. 그러면 얘를 해석하는 방법은 얘를 넘겨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제별로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럼 얘가 넘어가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가 0보다 크거나 간 야를 묻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는 우리가 고1 수학 상에서 배운 겁니다. 아니 이건 중등 때 배운 거잖아. 이건 식이 어떻게 바뀌지?
a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얘를 딱 보자마자 넘겨서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바뀐다가 눈치채는 연습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눈치채기 힘들다면 여기는 뭐 해야 된다고 했지? 절대부등식은 외워야 됩니다. 본인이 이해가 조금 힘들다. 그럼 케이스가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실수에다가 실수를 뺐기 때문에 이 안에 얘도 실수겠죠. 그리고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온 절대부등식이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나하나 좀 다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있고 절대값 A 플러스 B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상태로 해석하기는 좀 힘들거든. 하나하나 값을 넣어서 하기엔 좀 한계가 있어. 그러면 절대부등식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양변 제곱입니다. 절대부등식을 증명하는 데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양변을 뭐 하는 과정이라고? 제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걔가 0보다 어떤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많이 쓰이거든. 지금 우리는 이 식의 양변을 뭐 하자는 생각부터 해야 돼? 제곱하자는 생각부터 해야 됩니다. 그럼 다 써보면 절대값 A의 전체 제곱, 절대값 2 곱하기 절대값 A, 절대값 B가 오게 되고 절대값 B의 제곱 이런 게 생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제곱하면 뭐가 생길까요, 여러분?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은 그냥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면 어때요? 같겠죠. 왜냐면 이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양변을 일단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당연히 양일 거고 걔를 제곱한 거나 절대값 씌워서 제곱한 거나 값은 어떨 거야? 왜냐면 부호가 다르더라도 절대값이 같으면은 제곱한 값은 무조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A 플러스 B의 제곱이랑 같다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절대값 A의 제곱은 또 누구랑 똑같아? 그냥 A 제곱이랑 같겠죠. 맞니?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씁시다. 왜냐면 얘가 양인지 음인지 너희가 알아 몰라? 몰라. 얘들이 어떻게 벗겨질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B제곱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얘를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니까 없앨 수 있는 게 A제곱들 사라지고요 B제곱들 사라집니다.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건 2 곱하기 절대값 A 절대값 B가 이 AB보다 크거나 같냐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럼 머리 들고 잘 봐. 절대값을 씌운 순간 얘들은 확정적으로 부호가 뭡니까? 플러스죠. 얘도 무조건 플러스, 얘도 무조건 플러스 또는 0일 거 아니야. 근데 얘들이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너희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얘들은 부호가 플러스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다?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왼쪽이 항상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크거나 같은 것까지는 허용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뿔뿔이야. 그럼 얘도 뿔뿔로 나올 거니까 양쪽 값이 어때질까요? 같아지는 거야. 전부 다 0일 때도 양쪽 값은 어떻게 될까? 같아지는 거야. 그 다음에 마마일 때도 부호는 어떨까요? 같아지는 거겠죠. 근데 얘가 뿔이고 얘가 마가 되는 순간 얘는 플러스잖아. 근데 얘는 부호가 뭐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왼쪽이 항상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참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인 부등식이 되는 거겠죠. 절대 부등식. 오케이? 요거를 너희가 해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러면은 모르겠을 때는 이 절대 부등식 파트는 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외우는 거. 그리고 이 절대 부등식에선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이 뭐라고? 일단 뭐부터 하라고? 양변을 제곱부터 해. 그런 다음에 걔들을 한쪽으로 넘겼을 때 걔들이 0보다 어떤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밑에 것들 할 때도 모르겠으면 제곱을 해보시고 한쪽으로 넘겨보시고 그 넘긴 놈이 0보다 어떤지를 판단해보시라는 그런 겁니다. 넘어갈게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함수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8시 되면 다 모이잖아요. 그럼 8시에 민정이하고 재백이가 올 거잖아. 그럼 민정이 재백이한테 너가 재백이한테 말해주고 너가 민정이한테 말해줘. 오늘 수업한 거를 내가 이번 시간 마치고 내려와서 바로 올릴 거거든요.
함수 파트 설명을 반드시 들으라고 하세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8시에 들어오셔서 9시 반 수업 들어오기 전까지 함수 설명한 거는 듣고 들어와야 된다고 꼭 말해줘.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하는 걸 모르면 나중에 9시 반 타면 하는 것도 걔들이 모를 거라서. 자, 96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집합 명제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들이에요. 앞부분을 좀 모르더라도 얘를 받아들이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좀 많이 중요해요. 수학의 꽃은 뭐죠? 수학의 꽃이 뭐지? 함수야. 수학의 꽃은 함수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문과든 이과든 해야 되는 수트라는 과목 자체가, 그리고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함수가 나오거든. 함수를 모르면 어려운 문제를 못 맞춰요. 무슨 저는 한 목표가 3, 4등급인데요 하면은 몰라도 돼요. 근데 본인이 2등급 거기서 좀 더 넘어가서 1등급까지 목표를 하면은 이 함수를 등한시하는 순간 등급은 절대 못 올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응이라는 말부터 잘 볼게요. 자, 대응이라는 말은 저는 흔히 이제 이거를 소개팅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소개팅에 나갔을 때 어떤 왼쪽에 있는 집단을 남자라고 표현을 할게요. 오른쪽에 있는 집단을 여자라고 표현을 했을 때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고르는 것을 저는 대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짝대기 같은 거야. 오케이? 그럼 우리가 저 그려져 있는 걸 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나라와 수도를 연결해놨다라는 게 집합을 보면 알 수 있지. 한국의 수도는 어디야? 그러니까 한국에서 서울로 대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수도는 도쿄이기 때문에 일본이랑 도쿄가 대응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미국이랑 워싱턴이 대응, 영국과 런던이 대응되고 있는 거야. 여기는 대응이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뭐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화살표가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니? 대응이라는 것은 소개팅으로 치면 사랑의 짝대기 같은 거야. 그래서 화살표로 연결돼 있는 것만 우리는 대응된다 라는 말을 쓸 겁니다. 그러면 저 정확한 용어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공집합이 아닌 어떤 집합 X와 집합 Y가 있을 때 그 각각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의 짝을 연결해주는 과정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X에서 Y로 화살표가 연결됐을 때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집합에서 집합으로 가는 어떤 화살표를 집합의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끼리가 이제 사랑의 짝대기가 될 거니까, 예를 들어서 소문자 X가 소문자 Y로 화살표가 가고 있어요. 그거는 X에서 Y로의 대응 이렇게 말을 해주면 돼요. 그럼 밑에 있는 아까 우리가 봤던 수도로 보게 되면 한국은 서울에 대응되고 있는 거겠죠. 이해가 돼? 그러니까 대응은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연결을 할 때 화살표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집합 X가 원소 X가 Y에 대응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거야. 연결된다 라는 말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어렵진 않지 요거? 그래서 X가 Y에 대응된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짝대기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용수기 늦잠 잤나? 네. 이게 늦잠이 아니라 낮잠 자다가 다행이다. 함수 들어갈 거야. 민정이에게만 좀 나중에 전달 부탁드릴게요. 민정이 오늘 아프대. 아파서 그런 목소리. 믿겨? 민정이가 아프대. 야, 너 왜 또 무건수행하냐 새끼야? 나는 목 안 아파? 대답하는 게 힘들어? 네, 아니요, 대응 이런 것 정도 대답할 목은 될 것 같은데 아픈 척하지 마. 군대 가면 아파도 훈련 받아야 돼 이 새끼야. 너 군대 안 갈 거야? 갈 거지. 이 정도 아프면 버텨내야지. 쓰러지면 피터하면서 쓰러지면 그때 대답 안 해도 돼. 알겠죠? 그 전까지는 대답하자. 아픈 거 티내고 앉아있지 마. 힘내야지. 재배가 우리가 방금 전에 함수 딱 하나 설명했거든. 96쪽 펴봐. 네. 자, 우리가 대응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 소개팅 같은 거야. 소개팅에서 네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
그 뭐 나는 솔로 같은 것도 본 적이 있겠지만 마지막에 마음에 드는 상대를 짝대기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는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대응된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밑에 표현되어 있는 집합을 보면 집합 X는 어떤 나라들이 들어있고요. 집합 Y는 어떤 수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니까 한국이랑 서울이 짝대기로 연결돼 있지. 이럴 때 우리는 한국이 서울에 대응된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이해돼? 그래서 대응된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선 화살표로 연결됐을 때 대응이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 나머지 친구들 다 이해됐어요? 이거?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함수인데요. 저는 이 표현을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수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x가,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집합 x가 솔로이거나 바람을 피우면 안 됩니다. 누가 솔로이거나 바람을 피우면 안 된다고? x가 솔로이거나 바람을 피우면 안 돼요. 그게 뭔 말이냐면 집합 x가 이렇게 있어. 집합 y가 이렇게 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을 갈 때 이 a가 1에도 대응이 되고 3에도 대응이 돼버립니다. 그럼 a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두 개의 화살표를 준 거니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바람을 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순간 얘는 함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된다라는 거예요. 좀 유치하게 외워야 오래 기억이 남아. 그럼 우리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x가 뭐이거나 말하라고 도와달라고. 누가 x가 뭐이거나 솔로이거나 바람을 피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x에 있는 원소에서 화살표가 2개 이상 출발이 되거나 x에서 화살표가 출발이 안 되는 순간 함수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일단 얘는 2개가 출발하고 있어서 바람 피니까 함수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억지로 만들어 보면 얘들은 잘 대응이 됐어. 근데 여기서는 화살표가 출발이 안 된 거야. 그럼 B가 지금 뭐인 상태니까 솔로인 상태이기 때문에 함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들만 아니면 전부 다 뭐가 될 수 있다? 함수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거를 어떻게 전문적으로 표현을 하냐면 x의 각 원소에서 y의 원소로 오직 하나씩 대응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x에서는 화살표가 출발이 돼야 돼요. 근데 2개가 출발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뜻이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밑에를 보자. 그림 1번은 집합이 돼야 그 함수가 돼야 안 돼요. 1번 봐봐. 그림 1번. 일단 x에서 전부 다 화살표 출발했죠. 2개씩 연결된 거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2번 봅시다. 1, 2, 4에선 출발이 되는데 3에선 출발 안 하고 있죠. x가 솔로니까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3번 봅시다. 1, 3은 잘 가고 있는데 2가 2군데의 화살표를 줬어요. 바람 피니까 함수가 될 수 없다. 함수는 요 정도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요런 함수가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얘는 함수 돼야 안 돼요? 되죠? 하나씩 출발하고 있고 혼자 있는 건 없잖아.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 x라는 왼쪽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정의역이라고 부를 겁니다. x의 원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다? 정의역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냥 왼쪽 집단의 원소들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 집단의 이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공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Y 집단의 전체 원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다? 공역이라고 부를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1, 2, 3, 4가 다 선택받고 있나? 누구만 선택받고 있지? 그래서 이 선택받고 있는 Y들을 우리는 앞으로 치역이라고 부를 겁니다. Y 원소 전체는 뭐라고 부를 거고 공역이라고 부를 거고 그 중에서 선택받는 놈들은 뭐라고 부를 거다? 치역. 그 다음에 왼쪽 X의 원소 전체를 뭐라고 부를 거다? 정의역이라고 부를 겁니다. 요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수를 같이 얘기를 나눌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런 용어를 모르면 수업을 못 따라와서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라서 좀 중요한 거겠죠.
항상 새로운 파트를 배울 때 새로운 용어들은 머릿속에 없으면 우리가 대화를 못해요. 알겠지? 한 번만 더 해보자. x의 원소 전체를 뭐라고 부른다? 정의역. y 원소 전체를 공역. 그리고 그 중에 선택받은 y들을 뭐라고 부른다? 치역이라고 부를 겁니다. 외울 수 있겠죠, 이 정도는? 그래서 얘는 뭐 딱히 적을 건 없고요.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만 좀 바로 연습해보자. 자, 99쪽을 펴서서 111번을 보시면 일단 함수인 거를 고르시고요. 함수인 게 골라졌다면 걔들의 정의역, 공역, 치역을 다 써보세요. 함수인 거부터 고르시고 정의역, 공역, 치역까지 찾아보세요. 민정이도 잠시 끊고 정의역, 공역, 치역까지 찾으세요. 다 찾아졌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일단 1번 함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1이 뭐 하고 있습니까? 바람 피고 있어요. 그 다음 2번 함수 돼야 안 돼요? 누구 때문에? 4가 뭐여서? 솔로여서. 그 다음에 3번, 4번은 다 완벽하게 함수는 되죠. 그러면 3번부터 봅시다. 정의역은 누굽니까? 1, 2, 3. 공역은 뭡니까? ABC. 치역도 ABC. 근데 이걸 이제 학교 수행평가나 시험에서는 정의역 쓰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정의역 하신 다음에 1, 2, 3 맞나? 이렇게 집합기호로 써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어떤 원소들을 써주는 거니까 어떤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집합기호로 이렇게 포함시켜 주시면 좋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도 봅시다. 정의역은 누구고? 1, 2, 3, 4. 공역은요? A, B, C. 치역은 A, B가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지? 넘어갑시다. 다시 97쪽으로 넘어와서 자, 이번에는 서로 같은 함수입니다. 요 비슷한 용어를 우리는 어디서 들어갔죠?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파트에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표현할 때는 왼쪽에 있는 집합의 원소랑 오른쪽에 있는 집합의 원소가 완벽하게 어떨 때? 같을 때, 완전히 같을 때만 서로 같은 집합이어서 필충도 걔랑 똑같은 거였어요. 필요 충분 조건도. 근데 얘는 좀 달라요. 얘는 찾는 방법이 조금 달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함수를 만들어 볼 건데 어떤 함수는 y는 x 3승이야. 어떤 함수는 y는 x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원소가 마이너스 1, 0, 1이고요. 여기가 뭐 a라는 집합 x가 이렇게 있고 y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도 마이너스 1, 0, 1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것도 일단 x라는 집합이 마 1, 0, 1이 있을 거고 y도 마 1, 0, 1이 돼. 함수는 지금 생김새가 어때요? 생긴 건 어때 함수가? 다르지 얘들아. 3승과 1차는 다르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대입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1을 여기에다 넣으면 얘는 어디로 화살표가 가야 돼? 마이너스 1로 갈 거야. 0은 어디로 갈까? 0으로 갈 거야. 1은 어디로 가는 거야? 1로 가는 겁니다. 얘는 지금 다루는 함수가 달라요. 근데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디로 가야 돼? 마이너스 1, 0을 넣으면 0, 1을 넣으면 이렇게 생김새는 다르지만 똑같은 원소를 집어넣었을 때 똑같은 y값에 꽂히면 이런 걸 우리는 앞으로 무슨 함수라고 부르겠다? 서로 같은 함수라고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수의 생김새는 다르더라도 똑같은 정의역에서 똑같은 치역으로 대응이 된다면 우린 그걸 어떤 함수로 봐주면 된다? 서로 같은 함수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어렵다기보다
정말 귀찮은 문제예요. 일일이 다 화살표 연결시켜보고 똑같은 거에 대응이 되네? 그러면 얘는 서로 같은 함수네.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거든. 이것도 하나 연습을 좀 해야겠죠? 저기 113번 99쪽에 113번 서로 같은 함수인 거 골라보세요. 지금 오늘 이 수업이랑 뒤에 저녁 타임 수업 모두 다 진도 뺄 겁니다. 그래야 방학 숙제가 좀 나와서 파이팅 해야 됩니다. 자, 다 대입해 보셨나요? 답이 다 찾아주셨나 모르겠네. 선생님 다 해봤어? 해봤어. 야, 답은 일단 누구 나옵니까? 딕은 나옵니까? 하나 넣어보자. 우리가 지금 기억의 앞에 거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봐. 얼마 돼? 0 되죠. 1 넣으면요? 2 되죠. 근데 뒤에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그럼 일단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값이 다른 데에 대응되기 때문에 서로 같은 함수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이음 봅시다. 자, 절대값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누구 됩니까? 1 되죠. 근데 뒤에 함수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 넣으니까 다른 y에 대응되고 있잖아. 서로 같은 함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봅시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도 양쪽 다 마이너스 1이죠. 1 넣었으면은 양쪽 다 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얘만 서로 같은 함수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x를 넣었을 때 똑같은 y 값이 동일하게 나올 때만 서로 같은 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까지가 우리가 됐고, 표현을 할 때 우리가 f라는 함수가 있을 거고 g라는 함수가 있을 건데 그 둘이가 똑같다? 그럼 같다라는 등호 표시가 오면 됩니다. 그럼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닐 때는 거기에 뭐 하나 꺼주면 되겠어? 짝대기 하나 꺼서 같지 않다 이렇게만 표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98쪽으로 올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함수라는 걸 좀 알았으니까 그 함수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좀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생각을 잘 해봐야 될 게, 아까 우리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뭐 또는 뭐가 되면 안 된다 했죠. x가 솔로이거나 바람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의 x에는 몇 개의 y만 걸려야 되는 거야? 하나의 y만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함수가 7개 있어. 그럼 내가 어떤 하나의 x 값을 넣었을 때 하나의 y만 나와야겠죠. 하나의 x 값을 넣었을 때 하나의 y만 나오는 거야. 하나를 넣었을 때 하나만 나온다.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나중에 나왔다라고 칩시다.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x 값을 대입을 해보면은 대응되는 y가 있어 없어? 일단 화살표 출발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끊는 순간 몇 개의 대응이 돼버립니까? 2개의 대응이 돼버리니까 함수가 된다 안 된다? 그럼 내가 지금 2개 다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선들을 그어갔죠? 세로선 들을 그어갔습니다. 그래서 얘가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땐 무슨 선을 그어봐라? 세로선을 그어봅니다. 그 세로선을 그었을 때 어디에 끊던 간에 한 점에서만 만나고 있으면 뭐가 된다? 근데 안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는 부분이 존재하면 함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자는 거야.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에다가는 세로선이라고 하나 적어두세요. 뭐를 그어서 확인한다? 세로선을 그어서 한 점에서만 대응이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만나거나 두 개 이상의 점에서 만나는 부분이 한 군데라도 있는 순간 얘는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요것도 하나 바로 해보면 좋겠죠. 그림으로 확인하는 게 저기 103쪽 와봐. 필수예제 4번 함수인 거 골라보세요. 답 있지만 보지 말고 직접 선을 그어서 확인해봐요. 함수인 거 누구죠? 1번, 4번 나오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골라주세요 라는 말이 나면 우리는 무슨 선을 그어보겠다? 세로선을 직접 그어서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나중엔 가로선 끊는 것도 나와.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 그냥 함수의 그래프를 물을 때는 뭐를 그어야 된다? 세로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좀 심플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맛을 좀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0쪽 와보십시오. 자, 100쪽은 x가 표현이 돼 있어요. 마이너스 1, 0, 1. 그 다음에 y의 직단도 원소가 0, 1, 2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함수가 되는 거 골라달라는 거지. 그러면 x가 뭐이거나 뭐이면 안 된다? 솔로이거나 바람을 피우면 안 됩니다. 자, 1번 함수 x를 넣었을 때 무슨 결과물이 나온다고 돼 있어? 이거 우리가 집어넣은 거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게 원소가 될 거라는 거잖아. 자,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누구로 가죠? 1로 가죠. 여기에 마이너스 붙여도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마일이 있어 없어? 그럼 얘가 연결될 수 있는 원소가 없네? 함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야. 자, 2번 봅시다. 뭐 씌우라고 돼 있어? 자, 이들은 절대값 씌워봤자 어디로 가? 1로 가. 얘 절대값 씌워봤자 그럼 모든 놈이 한 군데에 대응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중 되면 여러분이 뭐랑 헷갈리냐면 선생님 y에 화살표가 두 개 꽂혔는데요 이럴 수 있거든요. y가 바람피는 건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함수 결정에서는 x만 보면 돼. x만. 자, 3번 보자. 각각의 원소에다 제곱한 다음에 1 더하라는 거죠. 머리 들고 이제 봐. 요거 두 개 제곱한 다음에 1 더하면 둘 다 어디로 가? 2로 가죠.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한 다음에 1 더하면 함수 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겠지. 자, 4번 2 곱한 다음에 1 더하래요. 자, 여기에 2 곱하면 얼마인데? 거기다 1 더하면 얘가 대응되는 원소 없네? 화살표 못 가네. 함수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5번 뭐 한 다음에 뭐 하래요? 삼승한 다음에 1 더하래요. 얘 삼승한 다음에 1 더하면 1로 가죠. 얘 삼승한 다음에 1 더하면 여기로 가죠. 얘 삼승한 다음에 1 더하면 여기로 가죠. 함수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알겠니? 그래서 얘는 직접 이렇게 하나씩 다 그리지 마시고 원소만 체크한 다음에 눈으로 하나씩 보다 보면 안 되는 거 나오는 순간 함수 안 된다 이거예요. 알겠어? 좀 귀찮은 문제가 될 겁니다. 자, 필수 예제 2로 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정의역은 뭐라고 했었죠? X집합 원소의 전체를 뜻하는 거여서 공역은 뭐였지? Y집합의 원소 전체를 뜻하는 거였어. 치역은 뭐였지? 선택받은 Y놈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역 중에서 우리가 화살표를 받은 놈들만 치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용어 정말 중요해. 자, 그러면 하나씩 연결을 조금 해봅시다. 뭐 연결까지는 아니고 대입만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함수가 몇 개로 갈라졌지? 두 개. 위의 함수는 2x-1이고 밑에 함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인데 이 함수는 x가 뭐일 때 사용하라고 돼 있어? 홀수일 때는 위에 대입하라는 거예요. 짝수일 때는 어디 대입해라? 밑에 대입해라. 그럼 일단 첫 번째 원소는 1이잖아. 여기 대입하라는 거겠죠. 1 대입하면 얼마 나옵니까? 1 나오죠.
자 이번에는 2는 여기다 대입하는 거니까 얼마 나옵니까? 0 나오겠죠? 그 다음에 3은 여기 대입하니까 5 나오겠죠? 그 다음에 4는 여기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또 누구 더 넣어야 돼? 5 넣게 되면 얼마 나옵니까? 9 나오게 되고 6 넣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전체가 뭐가 된다라고 써주면 돼? C 여기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왜냐면 선택받은 Y놈들인 거니까. 알겠니? 얘들 쓸 때도 이렇게만 띡 적어주지 말고 어떻게 써주면 좋다고? 집합기호로 마사 마이 01 59 이런 식으로 써주면 제일 이쁘다는 뜻이겠죠. 좀 귀찮긴 하거든. 하나만 시킬게. 응, 116번 해봐. 됐어. 자, 정답 얼마 나옵니까? 루트 3 나옵니까? 오케이, 루트 3입니다. 밑에 것들은 나중에 숙제에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고. 자, 필수 예제 3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x의 원소가 뭐하고 뭐로 제한되어 있지? 마이너스 1이랑 1이라고 돼 있어. 근데 fx, gx가 지금 생김새는 어떤 함수들이 주어져 있어요? 좀 다르게 생긴 함수가 주어졌죠. 근데 그 밑에 f하고 g가 어떤 함수라고 돼 있어? 같은 함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지금 주어진 x가 마이너스 1이랑 1밖에 없는데 왼쪽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값과 오른쪽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값이 일단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왼쪽 오른쪽에 둘 다 뭐 넣었을 때도 같아야 되는 거야? 1 넣었을 때도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모르는 문자가 몇 가지인데? 두 가지인데 우리가 힌트가 몇 개가 있는 거니까 두 개가 있는 거니까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냐? 넣어보자. 저 왼쪽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누구 나와요? 그렇지. 오른쪽에 마이너스 1 넣으면 그럼 얘를 좀 정리하면은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이런 거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양쪽에 뭐 넣어줘야 돼? 자, 1 넣어봅시다. a 플러스 b가 1 플러스 2a. 그럼 얘 이번에도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1 이렇게 되겠죠. 연립하면 되는 거잖아. 위에 식에다 밑에 식 뭐 해버릴까? 빼버립시다. 그러면 몇 a가? 2A가 마이너스 2a가 위에다 밑에 거 빼면 마이너스 2. 그러니까 a는 일단 얼마? 1이 나오겠죠. 그럼 요거 여기에다가 쑥 넣어주면 되니까 b는 얼마? 2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똑같은 원소를 넣었을 때 똑같은 치역이 발생이 된다면 걔들은 무슨 함수라고 부르겠다? 서로 같은 함수라고 부르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좀 어려운 거 하나를 바로 해볼까? 내가 숙제 풀었을 때 질문할 만한 거 없나? 오, 105쪽 펴봐. 105쪽을 펴서 92번 풀어봐요. 민중이 너 이렇게 풀어봐라 하면 멈춰놓고 풀고 아니면 이 시간 안에 빨리 풀고 풀이 들으세요.
데이터 나왔을 것 같은데 누군가는 필요할 수 있으니까 하나만 좀 해볼게. 일단 우리가 마이너스 2 그리고 0 이런 거에 낚이면 돼, 안 돼? 안 돼.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왼쪽 오른쪽에 a 넣었을 때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왼쪽 식에 a 넣고 오른쪽 식에 a 넣은 다음에 어떻다라고 놓고 같다라고 놓은 다음에 a 값 구하려고 애쓰시면 되는 거죠. 자, 왼쪽에다 a 넣으면 누구 나와요? 그렇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a 넣게 되면 그럼 이걸 한쪽으로 넘기게 되면 a 3승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6a가 0이니까 a로 묶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인수분해하면 a 마삼 a 뿌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a 값이 뭐뭐뭐가 나오는데 0 또는 3 또는 마이너스 2인데 문제에서 뭐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0이랑 y는 안 된다 했으니까 정답은 누구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생김새나 위치상으로는 이게 바로 실력가 바로 빈 문제니까 원래 어려워야 되는 거잖아. 근데 너희가 풀어봤잖아. 어려워 안 어려워? 이건 할 만한 문제인 거야. 대신에 이걸 못 푼다? 뭐가 문제인 걸까? 3, 4차 방정식을 못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고1 수학상에서 배웠던 그게 안 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거 안 되는 거는 뭐 여러분이 얼른 수학상권에서 학습을 해가지고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지나간 부분에서 막힘이 있는 거는 본인들이 좀 채워줘야 됩니다. 집에 책이 없진 않을 거잖아. 수학상 이마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내가 왜 아파? 많이 아파? 아 해봐. 아 해봐. 아 배에 힘 줘. 아 해봐. 모가지에 힘을 주지 마. 배가지가 아니라 바로 불러야 되나? 배돼지에 힘을 주고. 그래 이 새끼야 말 잘했네 방금. 목 나오네 임마. 예, 나는 아파, 나는 힘이 없어 하면 한없이 처집니다 사람이. 억지로 대답하고 힘내라고. 난 강하게 키우는 편이야. 자, 그러면 놀랍게도 기본 함수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 가지 함수. 그 민정이 지금 큰일 났어요. 민정이가 이거 그 시간 안에 채울 수 있겠지? 옆에서 채찍질 졸라 하세요. 알겠죠? 뭔 말인지 모르겠다. 닥치고 들어. 다시 돌려. 계속 그렇게 시켜야 돼. 어려운 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함수했던 건 우리가 지금 새로운 부분을 배우는 거라서 용어 정리 같은 거를 배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진도배기 함수들을 배웁니다. 너희가 외워야 하는 것도 좀 이제 많이 발생될 거고요. 그나마 이번 시간에는 만약에 진도가 빨리 나가줘도 합성함수랑 역함수는 안 나갈게요. 그건 나중에 같이 하는 걸로. 왜냐면 그거는 현장에 민정이가 있어야 돼요. 그건 민정이가 영상으로 봐가지고는 본인이 좀 많이 힘들 수 있는 부분이라. 자, 이제 여러 가지 함수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1대1 함수입니다. 뭔가 말이 좀 여기서 말해서 힌트를 얻어야 돼. 1대1이잖아.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걸까? 한 개랑 한 개만 연결돼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오케이? 반드시 한 놈이랑 한 놈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함수라는 것 자체가 원래 누구는 바람을 피면 안 되는 거였어요? X.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함수 조건이 x가 화살표 2개 가는 건 안 됐어. 근데 y가 화살표 2개 받는 건 상관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는 거야. 근데 거기 앞에 무슨 말이 붙으면은 1대1이라는 말이 붙잖아? 그러면 y도 뭐 하면 안 된다가 되는 거야? 바람을 피우면 안 된다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1대1이 붙는 순간 누구도 바람을 피우면 안 된다? 대신에 y는 아직까지는 솔로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1대1 함수일 때는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누가 바람을 피우면 안 되는 거야? y가 바람을 피우면 안 되는 거야. 대신에 아직까지는 y가 뭐인 것까지는 상관없다? 솔로인 것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는 정확한 정의를 외우셔야 돼요. 자, 이걸 일단 읽어보면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다르다 라고 읽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x1과 x2가 다르면, 그러니까 같지 않다라는 거니까 뭐 하다는 뜻이야?
다르다는 뜻이겠지. 그러면 fx1과 fx2도 어떻다? 다르다. 자, 시작. x1과 x2가 다르면 x가 다르다. 자, 시작. 읽으라고. 읽어봐. 읽을 줄 알아야 돼. 읽어봐. 이거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얘들아. 그럼 이제 해석을 합시다. 방금은 읽었던 거야. 이번엔 해석이야. x1과 x2는 집어넣는 x의 값들을 말하는 거겠죠. 즉 집어넣는 x의 값이 어떠면? 다르면 fx1과 fx2라는 건 함수에다가 x를 집어넣은 거니까 얘들은 누구의 값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y 값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함수에다 x 값을 집어넣어서 튀어나온 것들을 우리는 함수 값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 그리고 함수 값은 누구의 값이었던 거야? y의 값이었던 거야. 그럼 이제 다시 해석을 해볼게. 집어넣는 x의 값이 다르면 나오는 y 값도 어때야 된다? 달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x에는 하나의 y만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y도 바람을 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이런 함수가 있었죠, 여러분.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함수는 돼야 안 돼요?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세로선 그어서 지금 하나만 다 연결이 되잖아. 근데 이번에는 누구도 바람을 피는지를 체크해야 돼. 그러면 내가 요런 데에 선을 그었을 때는 이상이 있어 없어? 하지만 내가 여기에 끊는 순간 하나의 y 값에 몇 개의 x 값이 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y가 지금 몇 놈이랑 바람 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1대1 함수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대1 함수를 체크할 때 무슨 선을 그어봐야 될까? 가로선을 끊는 겁니다. 그냥 함수 체크할 때 뭐를 끊는다? 세로선. 그럼 1대1 함수 옆에다가는 가로선이라고 하나 써두면 좋겠지. 그래서 얘가 그림이 주어졌을 때 1대1 함수인지를 체크할 때는 가로선을 그어서 체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정의를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요 문장, 요런 문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었지? 앞 단원에서 명제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얘가 명제라는 뜻이겠지. 그리고 얘는 우리한테 외우라고 나온 참인 명제인 거잖아. 그럼 얘가 참이면 누구도 참이라고 했어요? 대우도 참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의 대우를 한번 불러봅시다. fx1이 fx2랑 어떠면? 같으면 누구도 어떻다? x1과 x2도 같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문장이 주어져도 이게 뭐에 대한 힌트라는 걸 땡겨야 돼? 1대1 함수라고 땡길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몇 가지 그림을 좀 볼 건데, 아니다? 좀 이따 할게요. 지금 요 파트에서는 요거만 하면 되니까. 자, 1대1 함수 일단 요거 정의는, 요걸 우리가 1대1 함수의 정의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걸까? 외워야 돼. 성훈이 한 번만 더 소리 내서 읽어줄래? 위에 거. 요건 누구의 정의라고 얘들아? 1대1 함수의 정의고 외우셔야 됩니다. 요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외워야 돼. 그리고 얘가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그림으로 판단할 때 무슨 선을 그어보셔라? 가로선. 쉽게 외울 때는 누구도 바람을 피면 안 된다. y도 바람을 피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x가 솔로거나 바람 피는 게 되면 안 됩니다. 그냥 이름 자체가 함수니까. 알겠지? 자, 그러면 조금 다른 거 하나를 더 배울 거예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 그 밑에 1대1 대응이라고 바뀌었어요. 뭐에서? 함수에서 뭐로? 대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있었다라고 칠게. 일단 얘는 함수 돼야 안 돼요? 함수 되죠? 1대1 함수 돼야 안 돼요? 돼요. 왜냐면 x하고 y가 모두 바람은 안 피고 있잖아. 근데 얘는 1대1 대응은 안 돼요. 그 말 뜻은 뭔가 달라진 게 하나 더 생긴다는 거죠.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y도 이제 뭐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솔로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외우면 돼. 함수는 누구만 보면 되는 거였어? x가 솔로이거나 바람을 피면 안 되는 거였어. 근데 1대1 함수가 되는 순간 y도 뭐 하면 안 된다? 바람을 피면 안 돼. 근데 1대1 대응으로 넘어오게 되면 x, y가 모두 뭐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솔로이거나 바람을 피워선 안 된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걸 이제 좀 전문적으로 표현을 할 때 1대1 함수이라는 말이 나와요. 또는 1대1 함수의 정의를 주겠죠. 그 다음에 공력과 치역이 같다라는 멘트가 옵니다. 공력이 뭐를 뜻하는 거였어? y 전체, 치역이 뭐였어? 선택받은 y. 얘 같은 경우에는 공력은 누구로 잡혔고 치역이 누구로 잡혔어? 그럼 공력과 치역이 다른 상태인 거잖아.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아닌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4가 사라진다면 얘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함수에서 공력과 치역이 같다라는 멘트 하나가 추가되는 순간 1대1 뭐로 바뀐다? 대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책에서는 그 정도 설명밖에 없는데 우리 뭐까지 알아두면 좋냐면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x의 원소의 개수와 y의 원소의 개수도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됩니다. 즉 정의역의 개수와 공력의 개수가 어떻다? 같다까지도 우리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알겠니? 그게 지금 책에는 아마 없을 거거든. 너희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정의역의 개수와 공력의 개수가 어떻다? 같다 정도로. 그럼 여기에서 좀 재밌는 말들이 좀 하나씩 생깁니다.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함수였던 거 확인했던 거 몇 개씩 해볼게. 우리가 방금 전에 요거 하나 있었잖아. 함수는 돼야 안 돼요? 되죠? 1대1 함수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였어. 그러면 1대1 함수가 안 되면 당연히 뭐도 안 될까? 1대1 대응도 안 된다가 되는 거겠죠. 맞니? 이해돼? 자, 근데 우리가 그러면 비슷한 그림은 아니지만 요런 게 있다라고 칠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세로선을 꺼도 이상할 게 없죠? 그러니까 뭐는 되는 거야 일단? 함수.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선을 꺼도 이상할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함수라고 표현이 됐다라는 건 정의역이 뭐라는 뜻일까? 좌우로의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왼쪽 끝으로 계속 뻗어가고 오른쪽 끝으로 계속 뻗어가겠죠. 그래서 정의역이 모든 실수인 거야. 그 다음에 위아래로도 계속 뻗어갈 거잖아. 공력도 뭐로 제한되어 있는 거야? 모든 실수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정의역의 범위와 공력의 범위가 완전히 어떻고 공력과 치역도 어떤 상태야?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림이 계속 뭐 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죠? 증가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대1 대응이 됐더니 뭐가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야?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증가를 하다가 감소를 하는 그림이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냥 함수는 상관이 없죠. 근데 우리가 가로선을 그었을 때 돼야 안 돼요. 그럼 이 부분은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왼쪽은 뭐 하고 있다가 증가를 하고 있다가 얘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부분이 발생을 해요? 그럼 증가와 감소가 공존하고 있지. 이럴 때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다로 판단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문제에서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우리는 이 1대1 대응까지 해서 세 가지를 항상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항상 증가를 하거나 또는 감소만 하는 함수입니다.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나오면 얘가 한 번 증가를 했으면 계속 뭐 해야 되고 증가만 해야 되고 한 번 감소를 했다면 계속 감소만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아직 안 배운 거지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요거 세 개를 항상 묶어서 가야 돼. 적을까? 뭐 107쪽이 조금 공간이 있죠. 거기에다가 이 세 개를 묶어서 적어두세요. 이 세 개는 항상 같이 가는 멘트입니다. 셋 중에 누가 주어지던 간에 우리는 세 개를 다 떠올리셔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야. 외워야 된다. 요거는 오늘 좀 이제 새로운 파트 들어가다 보니까 외울 게 많아.
증가를 하고 있거나 항상 감소를 하고 있는 함수란 뜻이고 나중에 오늘 배울지 안 배울지는 모르겠어요. 역함수도 존재한다라는 걸 힌트로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요 1대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의 차이점들을 그림을 보면서 좀 판단합시다. 107쪽. 자, 첫 번째 그림 봅시다. 지금 우리가 가로선을 긋든 세로선을 긋든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우리가 그림이 그려졌다라는 것은 공력은 뭐로 잡혔다는 뜻이게? 모두죠. 실수 전체, 모든 실수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택받는 놈도 계속 위아래로 뻗어가죠. 그러니까 치역과 공력이 어떤 상태야? 같기 때문에 얘는 무슨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거? 1대1 대응입니다. 그러면 1대1 대응이 된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1대1 함수도 되고 함수도 되는 거야. 두 번째로 가볼게요. 그림이 그려졌다라는 것은 일단 공력은 누구로 잡혔다는 거야? 실수 전체야. 근데 그림을 봐봐. 모든 y들이 선택받고 있어? 이게 x축을 그어봤는데 걔를 기준으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은 아무리 뻗어가도 이 x축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가. 그럼 실제로 공력에는 얘가 들어있거든. 근데 얘는 지금 선택받고 있어 없어? 그럼 공력과 치역이 같아 달라? 다르기 때문에 얘는 뭐는 안 되는 거야? 1대1 대응은 안 되는 거야. 하지만 뭐까지는 가능하다? 1대1 함수까지는 가능한 겁니다. 왜냐면 세로선 긋든 가로선 긋든 겹치는 거 없거든.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얘는 지금 감소와 증가가 공존하고 있고요. 가로선을 그었을 때 이상한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뭐까지만 가능한 거야? 그냥 함수까지만 되는 거야. 뭐도 안 되는 거지? 그럼 1대1 함수가 안 되니까 당연히 누구도 안 되는 거야? 1대1 대응도 안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함수라는 어떤 놈이 있겠니까 어떤 식이 있을 거예요. 여기 함수로만 했나? 함수라는 이게 있을 건데 함수를 전체 집합으로 잡았을 때 그 함수라는 집합 안에 일단 누가 있다는 걸까? 1대1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대1 함수 중에서는 1대1 대응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안에 누가 들어있는 거야? 1대1 대응이 들어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함수 안에는 1대1 함수인 것도 있고 1대1 함수가 아닌 것도 있겠죠. 1대1 함수 안에는 1대1 대응인 것도 있고 1대1 대응이 아닌 것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을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떤 놈이 더 큰 범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조금 더 큰 놈이야? 1대1 대응이 조금 더 큰 놈이야? 함수가 조금 더 큰 범위인 거죠. 왜냐면 대응이 어디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함수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을 이해할 수 있으면은 어렵진 않다. 한등함수부터는 저녁 타임에 진도를 나가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러면 필요한 문제들 일단 우리가 필수 예제 5는 좀 제낄게요. 왜냐면 아직 우리가 상수함수랑 한등함수를 못 해가지고. 그러면 너희가 필수 예제 6번으로 오세요. 필수 예제 6번. 자, 뭐가 되기 위한 조건이야? 1대1 그럼 우리가 1대1 대응이라는 멘트가 오면 누구를 항상 같이 가져와라? 항상 증가 또는 항상 감소함수. 아직 역함수를 배웠다 안 배웠다?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는 얘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는 뜻이겠지. 그럼 이제 봅시다. 주어진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죠. 그 다음에 y의 범위는 1에서부터 11까지지. 그리고 함수가 어떻게 표현이 돼 있어? ax 플러스 b입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 맨 끝에 단 a가 0보다 어떻다? 크다. 요건 이제 중딩 때 배웠던 거죠. a가 0보다 크다는 건 기울기가 양이라는 거잖아.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라는 거야. 증가하는 함수라는 건 작은 x를 넣었을 때 어떤 y가 나와야 되고 작은 y가 나와야겠죠. 큰 x를 넣었을 때 큰 y가 나와야 돼요. 그럼 x의 범위가 마2부터 3인데 작은 x인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제일 작은 y인 누가 나와야 된다? 1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겠죠. 즉 저 힌트가 f-2가 1이라는 힌트를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큰 x인 누구를 넣었을 때 3을 넣었을 때 제일 큰 y인 누가 나와야 된다? 11. 그럼 우리는 모르는 문자가 몇 개인데 힌트가 몇 개니까 마지막 뭐 해주면 연립하면 정답 찾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얘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중에서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나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그거는 민정에 왔을 때 같이 맛을 보는 걸로 하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는 좀 할 수 있냐면 109쪽은 아직 풀지 마세요. 지금부터 해가지고 110쪽까지는 풀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새롭게 배워가지고 외워야 될 게 좀 많죠. 그리고 확인 체크 정도 풀면서 지금 복습을 해야 머릿속에 좀 오래 남거든. 오케이? 그럼 방금 우리가 이제 진도 나간 새로운 부분들에 필요한 정보부터 외우세요. 외워졌다면 문제 풀기로 들어가세요. 남은 시간 한 10분 정도 있는데 10분은 그렇게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시고 함수 파트부터 공부하세요.